버전이 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건설 쪽에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건설해보신 분들, 건설 현장에서 근무해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철거비는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요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도 그 업계에 종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보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저는 사실 노가다를 안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철거를 하면 여기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집 부셔서 폐기물 갖다 정리하고 나머지 보철 수입 잡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간단하죠? 네. 크게 복잡하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철거비를 한 9개, 10가지까지 분리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단은 철거비를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근데 이 시장 가격을 철거회사가 선정을 할 때 시장 가격을 예를 들어서 뭐 한 15만원 이상 산다 이러면 대개 뭐 한 3분의 2나 더블 좀 올립니다. 최소한 한 싸게 현재 보면 20만원에서 보통 한 30만원대로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철거에서 대개 조그만 국가기관 같은 데도요, 조그만 철거 이제 그 청사를 부시고 뭐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가 학교 같은데 뭐 여기서 교사를 조금 확장해야 된다든가 하면 기존 건물 부시고 뭐 이렇게 신축하고 할 때 작은 건물 하나를 철거하더라도 반드시 고철 수입 환수 대금을 잡습니다. 철거업을 하면 폐기물 치우는 비용이 들어가는 대신에 부산물이 나오는, 여러분에게 나오는 부산물이 뭐냐면 고철이라는 부산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철근 뭐 이런 자재들. 네. 그것을 뭐 대부분 저는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고 뭐 보제 환수금 뭐 이라고 되게 수익금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합에는 이런 자금 계획을 보든지 관리청 계획의 사업 추정비 추정 계산 자금 추정액을 보든지 하면 고철 환수금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갑니까? 대부분 철거 현장에서 철거 회사에게 그냥 무상으로 양도해버립니다. 세부 어떤 경우는 만약에 제가 공장을 철거한다, 어떤 샤시로 된 철저히 구조로 된 공장을 철거한다 하면 마이너스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철거업자라면 예를 들어 철거 비용은 거기가 뭐 철저로만 돼 있어갖고 구조물 해체하고 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철거 비용이 뭐 1억이 들어갔다. 근데 고철값이 한 1억 5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5천으로 입찰을 봅니다. 왜냐 고철 가져가기 위해서 네. 고철 1억 5천이기 때문에 내 비용은 1억인데 5천을 넣고 예를 들어서 네.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심지어 있는데 옛날에 한강 개발할 때도 무슨 뭐 일원에 어느 구간을 써냈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래값이 어떤 주설하는 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입찰했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는 유독 고철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금액이 이제 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고철이 사라지고 있는, 그러니까 재개발 현장, 재건축 현장에 고철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아는데 이게 철거의 비리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은 철거업체가 이 고철에 탐이 나서 대부분 여러분과 만약에 철거 계약을 했다 어느 업체가 조합과 철거 계약을 하면 고철업자가 동시에 그 철거회사와 고철 계약을 합니다. 매수 계약을 합니다. 입도 선배 형식으로 미리 삽니다. 실제로 철거는 한 3년이나 5년 후에 일어날 텐데 유독 철거회사를 빨리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철거에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 우리 속된 얘기로 하면 미리 선정해서 조합장이든 조합 임원들이 미리 좀 돈을 받아먹고 그들이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합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보고요. 용역비의 10%를 제안합니다. 10%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40억에 철거계약했다 사업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금이 보통 공사계약을 하면 얼마 줍니까? 원래는 10%인데 여기는 20%. 대부분은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 뭐 공사를 수주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뭐 선수금을 30% 주기도 하고 합니다. 물론 그런데 보통의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 거래 발행상은 법률에 넣으면 되게 10%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놓고 뭐 계약 이행 보증금 뭐 넣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거 현장에서는 20%를 되게 정합니다. 왜? 그래놓고 대부분 계약서를 보면 회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10%를 먼저 주고 15일 후에 10%를 주겠다 이런 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왜 이렇게 10%를 두 번씩 아주 단기간에 날아갔겠느냐? 아직 철거가 몇 년이 걸리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은 억울하냐면, 자, 사업시행 계획 때 인가가 안 나는데 철거를 계약한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하고 분양시장 받아서 관리처분 인가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져야 철거는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선정하면 될 일을 미리 선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너는 옆집에 순이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하면 인생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인생 조지는 거잖아요. 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할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약속해갖고 뭐 이렇게 살아라. 야, 그때는 부모님을 너무 존경해서 이혼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없게 돼서. 요즘처럼 지가 선택하면 지가 버리거나 안 했는데. 어찌됐든 이 10%를 잽을 날려본다고 합니다. 조합장들이 못 믿습니다. 조합 임원들이 10%를 주겠습니다. 계약을 해주면. 그러면 아니 어떻게 믿어 내가 너를. 그러면 먼저 10%만 주고 싶어. 20%를 계약을 하고 10% 주면 내가 주는지 안 주는지 보세요. 10%를 딱 만약에 내가 10%를 안 주면 아니 나하고 계약 안 해도 좋습니다. 계약 파기는 좋습니다. 내가 진짜가 그러면 딱 잽을 던져봤어요. 10%를. 근데 그날 딱 현찰을 사다 줍니다. 이 친구 믿을만하네. 다시 10% 우리가 빨리 줘야죠. 미안하잖아요. 약간 주고 지가 다 받아버렸으니까. 그래서 20%가 된 거예요.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철거에서 저번에 물어봅니다. 제가 야, 이 20% 갖고 단가도 이렇게 좋지, 엄청나게 일반 시장 가격보다 좋지, 또 이거 가지고 떼돈 벌겠다 했더니 아니랍니다. 본격적으로 기성금이 돌아야 돈을 벌기 시작한대요. 이 10%는 또 그 조합의 임원이나 누구 소개하려면 누군가 또 다리놓은 사람이 있다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정에 이끌려서 요 돈도 또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없답니다. 그래서 비로소 기성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그나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당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20%는 튀겨진 거 아닙니까? 그죠? 정당하다 하더라도 일단 가격이 20%가 튀겨졌잖아요. 네. 그런데 자 10% 줬고 또 10% 줬는데 20%가 나갔는데 나는 그렇다면 30억이 계약했는데 내한테 실제로 돈 24억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깝잖아요. 이미 줬는데 이미 돈을 줬으면 1,000원을 상대로 또 뭘 좀 뽑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철거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 철거 따로, 수도관 철거, 가스관 철거 따로, 전기 철거 따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2009년 이후에.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과거에 강남 사람들이 재건축에서 돈을 벌었냐면 그 시절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 시절에 돈을 벌었던 거예요. 제가 제 카페에 보시면 옛날 사업자하고 제가 비교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 조합과 비교해 놨는데 그 조합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조합도 조합장이 구속된 3년 6월이나 사고 나왔습니다. 왕성원 뒤에.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하고의 비교를 해보시면 천양지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 어쩌다가 이 제거관 재건축이 이렇게 망가져버렸나를 여러분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라 올려봅니다. 사업장보다 비슷비슷하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조합하고 규모를 비교해 보시면.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2005년 1월인가요? 용산에서 끔찍한 용산 사태라는 게 있었죠. 네. 아는 사람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가 6주년인가 그래갖고 뭐 행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했냐면 이제는 철거회사가 이 못된 짓을 많이 하니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억지로 내쫓고 철거비 빨리 회수하려고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니까 철거회사가 조합원들이 직접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조합원이나 세입자를 철거회사로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시공사는 대기업이니까 설마 시공사가 조합원 두드러 패고 두드러 패지 않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철거를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시켜버려야 되겠다. 철거를 따로 못 뛰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을 바꾼다는 소문이 쫙 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러니까 철거회사가 급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죽었다. 좋은 시절 다 갔다. 왜? 시공사는 철거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면 하도급을 주면 조합처럼 저렇게 무시간 단가에 안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시간 단가에 내가 달라는 대로 뇌물주택에 얼마 들어가면 주겠습니까? 시공사가 선수들인데. 그때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시공사 입장에 철거회사 알기를 저 발표된 때만큼도 안 한다. 이제는 우리 좋은 시대 다 끝났다.
그래서 그들이 호구주책을 만드는 게 뭐냐면, 야, 분리하자. 수도관, 전기관, 가스관, 전기를 따로 철거하는 것을 만들자. 자, 철거를 할 때 이 건물에도 이 전기가 있습니다. 조그만 철거하기 전에 따로 띄는 놈 있습니까? 배선만 따로 뽑아내는 놈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가스관 들어와 있습니다. 가스관만 따로 띄는 놈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니면 수도관이 이 건물 타고 들어오죠. 수도관은 대개 지하 1.2m 깊이를 타고 들어옵니다. 동파반기선이라고 그래서 건물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죠. 건물 벽 속으로. 그래 안 흘잖아요. 가스관은 좀 밑으로 와도 뭐 겉으로라도 안 흘니까 좀 해놓고, 그러나 수도는 안으로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온재도 싸고 얼지 않게. 그런데 그걸 철거기 전에 그 따로 뽑아내는 미친놈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무슨 수로 뽑습니까? 건물 아프시고 장비가 와서 그냥 하면 바로 다 가서 긁어내버리면 될 일인데, 이거를 수도관, 가스관, 전기를 따로 철거하는 것처럼 철거계약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철거계약서 내용은 재밌습니다. 수도 계량기 받나, 뭐 가스 계량기 받나, 그 회사가 한대요. 전기 계량기 받나. 미안하지만 이거는 수도가 지금 민간 사업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죠. 각 수사업소에서. 계량기는 그들의 자산이에요. 지가 뛰어갑니다. 이사하면 이 집 철거해야 되는데 계량기 가져가세요 하면 그때까지 와서 검침하고 계량기를 뛰어가요. 왜요? 그걸 만약에 자기들 자산이 아니면 우리가 수도 실컷 써놓고 고장났다고 어디 가게에 가서 매당에 갖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수도값 받습니까? 그죠? 포장이 나도 증들이 갖고 있어야 되고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정확하게 수도값을 받을 거 아닙니까? 가스도 마찬가지고. 이거 고장나서 다 버렸습니다고 옆집에서 새거 갖다 달아보고 제로에서 시작하면 무슨 수로 가스관을 얼마 썼는지 알아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기들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뛰어가고 붙이는 것도 자기들이 붙이고 합니다. 돈 받으려고 그래요. 돈 받으려고. 전기 같으면 계량기만 아니라 보안등, 이것도 안전자산입니다. 이거 개인이 갖다 달든가요? 우리 동네 불 떨어지면 뭐 통장에 갖다 하나요? 아니잖아요. 안전을 내줍니다. 그 밑에 데이라이트 센서, 뭐 날씨가 어두워지면 켜지고 뭐 하는 그런 센서는 있죠. 그것도 안전자산입니다. 보안하고 하나의 세트처럼 돼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이사 가신다고 하면 안전에 피해갑니다. 또 가스방 같은 경우도 철거를 하면 이 가스관은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한 세대만 이사 갈 때 한꺼번에 다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발을 폐지한다고 하면 개인에 들어오는 거는 계량기 뛰면 가스가 세니까 막아주고 합니다. 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추가 요금도 안 나오고 계량기 뛰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써요. 지가 무슨 소리가 뜁니까? 무슨 자격으로? 가스는 지가 왜 만져요? 전기를 지가 어떻게 만들고? 수도는 지가 어떻게 만지며? 민간회사가 관련은 따로 있는데, 여러분 정관에도 수도 전기든 지작물, 가스관 이런 것들은 시설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와서 수거하고 철거한다, 이 얘기를 정관에서 써놓은 겁니다.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포기하고 뛰어가고 나머지 철거하는 상관이 없고요. 그럼 고철을 갖다 팔면 되고, 특히 가스관이나 수도관 같은 경우, 가스관 같은 경우도 가스회사가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이 가스회사에 가스관이 수명이 10년이다. 근데 5년 만에 이제 재개발하고 시설은 이제 5년밖에 안 되는데 재개발하고 한다 그러면 5년 동안을 아니 더 쓸 수 있는데 푸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잔존 가치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가스회사가. 네가 재개발하는 바람에 아직 5년 수명이 남았는데 내가 이거를 미리 철거를 우리는 손해를 보니 원래 수명이 10년인데 그 잔존 가치를 청구를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조합에다 철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그런데 다만 가스관 얘들은 대개 가스 수도 이런 거는 길 타고 들어옵니다. 길 밑으로 남의 밑으로 못 들어오니까 길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 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택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도든 전기든 가스든. 그래서 길 파고 있을 때 보면 수도가 아니라 가스만 오는 사람들이 길 많이 파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거 여기 이제 막아야 이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는. 그러나 이 골목이 다 이사 갔어요. 그러면 여기를 막아보면 끝나잖아요. 한 명 한 명 나갈 때는 여기를 막아줘야 되지만 계량기 뛰어낼 때는 이게 다 끝나면 여기를 막아야 여기를 이제 철거를 해도 가스가 뭐 세개나 누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수도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그렇고. 그럴 때 요 부분에 대한 것을 막는 것을 옛날에 철거회사가 철거기에서는 당연히 막습니다. 그죠? 그런데 몇 동안 안 들어요. 그러고 관이 얼마나 크다에 따라서 막는 것을 자르고
용접해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철거 비용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거를 불과 이거 몇 개나 된다고 몇 억씩 수억 원씩 해서 수도, 가스, 전기로 돈을 별도로 빼낸다 이 말입니다. 가스 그리고 전기, 철거는 주로 한전에서 합니다. 한전 지역사업소에서. 네. 여러분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어느 조합이나. 그런데 전기, 철거를 민간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클럽이든 인터넷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 부분 나눠서 하고 있는 거 그런가 하면 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런 거는 바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 단계에서.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고 아무튼 이렇게 나눠서 철거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에 용산 사태로 인해서 그런데 2010년도에 실제로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2010년 4월 15일 날 그래서 3개월 후부터 시행 그래서 7월 16일부터 시행이고 이날이 공공관리제 시행한 날짜입니다. 그런데 이때 막상 법을 닦아보니까 11조 4항이 어떻게 되냐면 이 법 시행일자 이후에 조합 설립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해쳐버린 조합들은 엄청나게 비싸게 미리 먹을 걸 다 철거에다 챙겨버렸는데 막상 까보니까 철거 앞으로는 철거 이렇게 분리 못하는 것을 이때 이후에 조합 설립이 인가한 것만. 근데 대다수 조합들이 여러분은 안양은 좀 늦게 난 조합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조합들이 안양은 여기 해당 조합들은 많죠. 이때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하는 데 많죠. 그 이전에도 많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있고. 네. 근데 이 이후에 난 것도 뭐냐면 수도 전기 캐스를 따로 빼놨어요. 이제 시공사가 저거 하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철거회사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철거회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메인 철거회사 예를 들어서 40억 여기로 들어왔다 그러면 실제 철거에서 40억 다가 단가를 굉장히 비싸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초도 가져가 버리고 그 뇌물 10% 주는 걸로. 네. 그런데 실제로는 80억을 들고 나옵니다. 왜냐? 수도에서 또 10억 만들고 가스에 10억 만들고 전기에 10억 만들고 성면에서 10억 만들고 성면 철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성면은 그 전에도 지정 폐기물이라는 걸 한번 따로 엄격하게 관리를 했는데 성면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2012년 그때 뭐 2월 며칠인가 뭐 이제 시행이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성면은 사전에 조사를 하고 철거를 하고 감리도 하게끔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성면이 철거 조사 감리를 실제로는 이제 그만큼 철저하게 하라는 취지는 맞는데 성면이 배출량이 1% 이하면 같이 배출이 되지만 성면을 사전에 조사해보면 여기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가정주택에는 별로 많이 없는데 슬레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밤라이트, 뭐 빔라이트 뭐 이런 것들 뭐 재질 중에 그런가 하면 천정 이런 텍스 같은 것들도 뭐 무성면인 것도 있지만 또 성면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뚫어갖고 성분 조사를 해봐요. 그러니까 성면이면 그거만 미리 따로 다 빼내서 성면은 중간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닐로 치고 성면 먼지가 날리지 않게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비닐 같은 걸 쳐갖고 다른 데로 안 날리게 해서 스트레스 같은 것도 띄어내고 그거 보면 요즘 뭐 에볼라 그 뭐 아프리카 복창처럼 우주복처럼 입고 작업을 해요. 워낙에 성면이 해롭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배짱이 좋냐면 그 해롭다는 성면을 갖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잖아요. 스트레스 갖다 놓고. 석고보드도 성면인가요? 네, 석고보드도 무성면 있고 성면 들어간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분 분석 해봐야죠. 근데 그렇게 그 작업하는 막 그 진짜 우주복처럼 입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버젓이 거기다가 삼겹살 구워 먹는다. 기름도 안 빠진다고. 미쳐. 근데 어찌됐든 이 성면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풀립니다. 따로 하라고 그랬지 처리 방법이 달라 따로 하는 거예요. 일반 폐기물은 갖고 와서 우선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배출을 하면 중간 처리라는 게 있어요. 중간 처리 업체에 가면 일단은 뭐 잘게 쪼개서 예를 들어 나무나 이런 거는 태워야 되니까 분류하고 여기도 보면 단장에 나무 목줄이 아니고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연성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요거는 따로 소각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건폐 중에서는 일부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하는 데로 보내고 이것저것 아닌 것은 잘게 쪼개갖고 매립장으로 가서 묻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중간 처리 과정이라는 걸 거쳐요. 그러니까 소각재 같은 경우는 소각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 태워서 재만 갖다가 이제 묻어요. 매립장에. 그러니까 중간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성면은 하도 해롭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서 배출하자마자 그리고 일반 폐기물은 뭐 먼지 안 하는 동안 덮어가는데 이거 또 막 밀봉이 갑니다. 그냥 공기 먼지 중에 섞이면 안 되니까 성면이. 삼겹살 구워 먹는 건 자유지만 어쨌든
안 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노동부에도 신고를 합니다. 그 누가 성면 해체 작업을 했고 나중에 직업병 관리 같은 거 하려고 노동부에서 산재 때문에 신고를 해요. 어떤 작업 현장 들어가면 그러니까 막 우주복지를 입고 하는 거예요. 구청에도 신고하고 그래서 구청이 폐기물 반출증을 끊어주면 그 운반 모든 폐기물 그렇게 되겠습니다. 몇 번 차량이 운반해서 어디다 묻었다는까지 폐기물의 일생이 나옵니다. 배출은 누가 했고 어느 조합에서 조합장이 배출했고 몇 톤을 배출했는데 어느 운반업체 몇 번 차량이 싣고 가서 어디다 묻었다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성면은 같은 지정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그날 매입장에서도 오늘 성면을 묶고 따로 묶고 그 위에다가 그날 봉투를 합니다. 흙으로 덮어갖고 안 나게 만듭니다. 아주 세심하게 관리해요. 그래서 비싼 일반 폐기물이 뭐 톤당 예를 들어 3만 원이다 이러면 이건 한 15만 원 받고 이렇습니다. 매입 비용 자체도. 그래서 중간체라는 게 없어요. 여기서 배출하면 곧바로 그냥 그 묻을 대로 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처리해버려야지. 나머지하고 섞이면 안 되잖아. 나머지는 처리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성면 같은 거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장비 들어가서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제곱미터가 되게 처리 비용이 한 지가 많아봐야 2만 원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2만 원 속에는 성면 조사, 철거, 감리 비용까지 합쳐서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실제로 법규상 나란히 있지만 성면 철거 언론이 다 와서 조사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면 조사에다가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제가 최근에 어느 조합장이 그거 받아들여서 열심히 고치고 있어 싸우고 있습니다. 철거에다 하고 어떤 거냐 이놈들이 철거 성면 조사에다가 1억 4천 성면 철거에 7억 9천 그 다음에 성면 감리에 9,300 여기는 많이 측정한 조합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측정한 데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한 1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성면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조사업체가 1억 4천이나 주고 조사를 시켰으니까 조사업체가 갖고 온 성면 처리 조사 보고서에는 얼마나 돼 있냐면 물량이 딱 나와 있습니다. 조사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도 여러분한테 공개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성면을 얼마에 계약했다 하더라도 도대체 우리 지역에 나오는 성면이 몇 톤이고 몇 제곱미터가 있길래 저 금액에 계약했는지 적정한지 안 한지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무조건 마케팅 하자고 그러는데 알고 나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약입니다. 3천이 다 안 되는데 3천 제곱미터쯤 됩니다. 성면 양이 5만 몇천 제곱미터 중에 한 5% 정도가 성면인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건물 철거 면적이.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을 제가 18,000원 잡았습니다. 진짜 18,000원 해주니까 18,000원 잡으면 약 5,400만 원이면 되죠. 네? 실제로 철거를 해야 되는 놈 입장에서는 5,400만 원을 주면 성면 조사, 감리, 철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에 나간다고요? 한 10억. 아니, 요 조사 비용도 1억 4천인데 이것이 다 해봐야 한 5,400 나간다고요. 이거는 약과예요. 여기는 싼 데라고 했잖아요. 싸게 들어간다라고요. 다른데 조합은 한 200 몇 명 되는 조합의 성면 처리 비용은 거기는 12억 정도 나갔습니다. 조사, 철거, 감리까지 해서. 그런데 구청에 A라는 업체가 철거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갑이라는 조합이 계약서가 A라는 업체로 홍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청에 신고된 계약서를 보니까 실제로 치운 놈은 B예요. 이게 계약서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얘하고 홍보를 알고 있지만 구청에 가보니까 실제로 얘가 한 거예요. 얘는 얼마에 했느냐? 1,300만 원. 근데 12억 정도 나갔으니까 얼마가 부풀려진 겁니까? 10배. 뭔 10배? 10배면 1억 3천밖에 안 됩니다. 몇 배? 그 조사하는 제가 무슨 과예요? 폐기물과입니다. 폐기물. 그래서 그런가 하면 최근에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또 모 조합은 A라는 업체와 20억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면이. 근데 실제는 B라는 업체가 구청에 제출된 계약서에는 노동부 구청에는 B라는 업체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원들은 몰라요. 안 알려줬으니까. 큰일 날도 없으니까. 구청 가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20억이 했는데 얘가 갖고 있는 구청 계약서에는 2억입니다.
그러면 얘는 치우지도 않고 돈을 18억을 먹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직접 줬다면 얘는 치우지도 않고 20억을 다 먹었고요. 얘가 내내줬다면 얘는 18억을 먹은 것이죠.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출량은 조사보고서는 제곱미터, 입방미터로 나오고, 제곱미터로 나오고 면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실제 배출할 때는 세제곱미터로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구청에 빼김을 15세에 보면 톤으로 나오고, 여러분이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무게로 나온다 할 때는 또. 처리 비용 계산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긴 한데, 어찌됐든, 여러분이 제곱미터로 계산하는 가장 편한 것은 한 2만원 잡으시면 넉넉한데, 실제로 들어간 조사보고서는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지만, 관심을 갖고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면 뭘 봐야 되겠어요? 내 돈을 여러분이 조합장한테 여러분이 조합원이 돼서 부여해준 권력은 회사 사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합장은 여러분들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대표로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임 사무를 처리한다고. 위탁 사무. 민법상 그래요. 그러면 내가 위탁은 2년간만 네가 위탁을 했는데 2년간만 일해봐라고 하는 게 임기인 거예요. 임기가 딱 지나면 위탁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다시 뽑아서 네가 또 한번 2년 해봐 이러면 너 일한 동안에 나한테 내 돈 어디다 쓸 것인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걸 공개 안 하니까 이런 걸 공개를 안 하니까 여러분 내 돈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적정한지도 모르고 제발 물량이 계약을 할 때 자 단가가 얼마면 단가 곱하기 물량 이래야 금액이 나와야 이것이 싼지 비싼지 알 거 아니에요. 한 개는 얼마고 근데 총 몇 개가 필요하고 근데 그런 계약이 하나도 여러분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안 돼 있냐? 첫째는 철거 면적도 철거를 할 때 건물을 철거하니까 땅을 철거합니까? 건물 면적을 써야 돼. 땅 면적을 써놔요. 건물이 몇 평인지 몰라요. 여러분 철거해서 보면. 그러니까 사업 시행 면적 뭐 38,295제곱미터 해놓고는 철거 금액 몇억 써놔요. 아니 여기에 3층짜리 건물인지 1층짜리 건물인지에 따라서 철거 면적이 틀릴 거 아닙니까? 철거 면적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단가를 모르게 해놓는다고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는 조합원이 전체가 모이면 별하별 직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원 전체가 똘똘 뭉치면 잠수함도 조립해서 나온다고요. 진짜 이렇게 다 오라 그러면 다 모이면 뭐를 못 만들어요. 각기 직업 다 있어요. 한 마을 다 통틀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건설업계에 근무하시면 다 조합원 중에 많다고요. 그런데 이걸 안 쏘느냐 알 수가 있나? 단가가 얼마인지 금방 그 사람들 단가를 써놓으면 있는 계약서를 그대로 써놓으면 금방 알던데 그거 뭐야? 나도 철거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비싸? 이게 알 거 아닙니까? 모르게 해놓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요. 자 철강을 넣고 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였죠? 여러분이 찢어 나눈다 보니까 수도, 전기, 가스, 성면, 또 성면은 조사, 철거, 감리. 벌써 몇 개요? 6개죠? 그런데 아직 배가 고픕니다. 철거 예산은. 여기다가 뭘 하냐? 범죄 예방. 아니, 범죄 예방을 2012년 2월 1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이 범죄 예방기가 생겨난 거는 여러분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김길태 사건이라고 언론 보도에 굉장히 중학생들 끔찍한 그 사건이 있었죠. 살해하고 했던.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놈아가 길거리에서 태어난 길태다.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모 기자가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제 속수무책 범죄에 노출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기사를 쓰고 그러면서 법이 바뀌기 시작한 게 앞으로 사육식 인가를 내주면 시장 군수가 인가를 내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하고 경찰서장에 통보해서 CCTV도 조항에 달고 보안등도 설치하고 수차를 강화해서 실제로 저희가 없도록 해라. 범죄를 예방해라. 자, 나라를 지키는 것과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민간회사갑니까? 국가갑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 치안회사가 뭐 개인회사가 어느 지역을 지켜준다고 일당받고 지켜주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비 파는 놈들 말고 세콤 뭐 이런 거는 장비 파는 애들이 지켜주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장비 파는 놈들 말고 세콤 뭐 이런 거는 장비 파는 애들이 지켜주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장비 파는 놈들 말고 세콤 뭐 이런 거는 장비 파는 애들이 지켜주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장비 파는 놈들 말고
어떤 우리나라가 용병이 있어서 뭐 나라를 좀 지켜줘, 중부전선 지켜줘 하고 외국 군대 갔다 돈 주고 사서 우리나라 지키는 거 보셨어요? 국방하고 치안은 국가의 사무였단 말입니다. 위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법을 만들어 놨더니 지가 치안 유지원돼요. 철거회사가 인마들이 들어오는 자체가 범죄예요. 못 들어오더라 남의 구역에. 그죠? 용산의 기업도 있고 아니 범죄를 예방할 놈이 따로 있지. 그동안에 원죄도 있는 사람들이 지가 뭔 범죄 예방을 해. 근데 범죄 예방 대책비 그래갖고 멍땅 뽑아갑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경찰 여러분 돌아가시면 각자 보시면 됩니다. 우리 조합에 무슨 일 있었는지. 경찰들이 범죄 동가가 생기면 그래서 빈집이 생겨날 때마다 경찰들이 범죄 예방 그래서 동가를 표시를 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일일이 순찰함을 붙입니다. 지금은 그게 범죄 예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소리가 아닌데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사진 하나 찍어왔습니다. 핸드폰이랑 잘 안 보실 텐데 이렇게 빈집이 생겨나면 경찰서에서 실제로 경찰이 하는 일이 맞고요. 경찰서에서 공가 관리 특별순찰구역에서 일일이 남발을 붙이고 여기는 공가니까 청소년들 출입하지 말아라 등등 경고문도 붙이고 해서 순찰번호를 하나하나 매겨갖고 빈집을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전체가 철거하기 전까지는. 이게 범죄 예방이고 실제로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거예요. 지방경찰서장이. 그런데 지가 무슨 놈의 범죄 예방을 합니까? 그것도 철거회사가. 그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범죄라니까요. 말라고 거기 들어와요. 남의 구역에. 국가는 뭐하고 있길래.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라기보다 불필요한 계약으로 인해서 국가가 하는 사물을 여러분이 전 불안하면 여러분들끼리 자율방범대 뭐 이런 거는 하잖아요. 돈 안 받고. 네. 우리가 순찰 좀 하자. 그래서 범죄 예방 하지 않습니까? 하면 되죠. 조합원들한테 일단 한 5만원씩 드릴 테니까 저녁에 뭐 순찰 좀 해주세요. 한다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보는 사람도 데리고. 그렇지, 그렇게 수억 원씩 나가야 되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용재결은 여러분이 현금청산자가 빨리 안 가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협상해서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 신청서 쓰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하고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하고 행정소송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철거회사가 합니다. 관장을 입니다. 이거 얘들은 도대체가 수용재결 신청 그러면 조합에서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사들이 수용재결 신청은 법무사의 업무도 아니고 변호사업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제출하는 양식이잖아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가. 물론 그 안에 미리 작업해야 되고 뭐 하는 것들은 좀 있습니다. 있으나 그거는 조합에서 일반 직원이 하면 되죠. 그러라고 조합에 보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라고 법에 딱 정해진 대로 하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법률에는 정확하게 양식이 있고 순서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배워서 해야죠. 그러니까 조합 직원하는 것이지 복 받아먹고. 그런데 한 건당 뭐 150 내지 200만 줍니다. 여러분 조합에 찾아보시면 얼마나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이 건을 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기소된 재판 중인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뭐라 하냐면 이걸 이제 범상 배임으로 기소를 했는데 너 이거 얼마에 있냐 그러니까 알바생 시켜서 건당 10만 원 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200만 원을 20배를 왜 가져갑니까? 저도 건당 10만 원 주고 나한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해주게. 이거 이러니 여러분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재개발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관리 반장합니다. 자, 이주관리라는 것을 철거에다가 이주관리가 뭐냐면 어느 집이 이사 빨리 좀 가세요. 한번 얘기 좀 하고 언제 가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2월 5일날 가신다. 2월 5일날 되면 가서 보고 오늘 이사 하시네요? 그럼 한전에 전화해줘야 되고 수도사부터 전화하고 가스사부터 전화해줘야 돼. 그죠? 와서 걔랑 이때 그때까지 밀린 공과금 다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은 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비에서 안 넣으면 뭘 띄워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사를 다 받고 싶으면 자기가 다 알아서 또 방법을 알려서 지가 다 전화해요. 우리 이제 이사라고 얘는 부실 자리라 와서 빨리 정산합시다 하고 안 그러면 조합에서
돈을 네가 영수증 다 가까이 조합해 주거든요. 정화도 해야 되고 또 후보해야 된다고. 뭐 영수증이 가까이 조합해서 그 2, 3, 100만 원 주겠다 100만 원 줘요. 근데 안 투하다 그러면 2, 3이 나중에 우리가 계산하고 나머지 드릴게요. 그냥 가세요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대신 정리해야 되니까. 전화해갖고 가져가세요 해야 되니까. 이게 이주관리예요, 이런 게. 근데 이런 게 무슨 조합은 돈 지랄하려고 일하고 공급받는 놈들이 이걸 또 철거회사에다 맡기는데 엄청난 금액을 가져갑니다. 뭐 20억, 30억. 이게 그런데 과거의 철거회사의 계약서에는 철거 이주관리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회사가 어디가 이사한지를 알아야 이쪽은 다 비었다 그러면 이쪽부터 막 순차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작업 일정을 지가 파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범죄 방역 옛날에는 철거회사가 달지 말라 그래도 CCTV를 달아요. 철거 계약이 되고 나면 왜 그러냐? 안 그러면 지나가는 그 왜 보물상 아저씨들 미역국 끌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막 대부분 뛰어가고 막 달려가 버려요. 이제 지가 고철을 가져가려고 찜을 해놨잖아요. 조합에서는 이 미친놈들은 거기다 무료로 줘버렸고 이 다음에 조합장 또 이 중에 조합장 나올랐어. 내가 조합에서 미친놈이 갖고 미친놈이 얘기죠. 난 조합에 안 들어가. 근데 다 요런 거 해먹는 놈만 미친놈이지 다 미친놈은 아닙니다. 조합장이라고 어떻게 다 미쳤겠습니까? 해먹는 놈 미친놈이지. 그래서 범죄에서도 걔들이 고철을 안 듣고 맞으려고요. 불을 켜고 지켰습니다. CCTV 달아놓고. 그런데 CCTV 아까 범죄반을 할 때요. 꼭 돈을 한꺼번에 수십억 뽑아먹기가 미안하니까 이 계약서 내용에가요. CCTV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CCTV 그거 몇 푼 안 가거든요. 몇 푼 안 가요. 뭐 10억만 이렇게 나가는 건덕지가 아니라고요. 범죄방 대책비가 제일 많이 나간 조합이 60억짜리까지 왔습니다. 60억짜리를 지출하려면 그 동네를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한 집에다가 CCTV를 국내에서 최고급 CCTV를 5대를 달면 전 조합원의 집에 달아주면 60억이 나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도 잘 보세요. 앞으로 뜯길 거니까 얼레벌레 하고 있으면 뜯깁니다. 그 다음에 이주관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갑자기 스페이팅이 뭐 있어? 책 보고 설명하기 편한데 각자 있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공유제 아니요 국공유지는 이제 철거회사가 하지 않고 정비업체가 주로 헤쳐먹고요. 아직 철거회사는 머리가 상소한 사람들과 끝까지 잘 안 돌아갑니다. 철거회사는 안 해먹고 있다. 세입자 실질조사는 그것도 하는 데가 있고요. 철거회사가 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이거는 여러 놈이 해먹어요. 철거에 헤쳐먹는 데도 있고 정비업체 여러분 그 유명한 정비업체가 헤쳐먹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외에 뭐 이상한 업체 말 그대로 회사 이름을 세입자 실질조사회사다 만든 것도 있어요. 수용재개를 철거회사가 안 해먹고 무슨 토지보상이하고 회사 이름이 토지보상이니까 라고 잡아먹는 어느 영등포 모 구역 조합 얘기입니다. 1-4구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이 강의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15개 조합이 뭐 있다고 들었는데, 비대위가, 왜 바보라고 해서 다 같은 바보는 아닙니다. 맛이 완전히 간 놈이 있고, 살짝 간 놈이 있고, 왔다 간 놈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어요. 똑같이 해도 똑같은 허위 있어요. 여기는 몽땅 해먹고, 여기는 또 다 해먹는데 이 조합은 또 안 해먹고 있고, 또 모처럼 놈이 또 다 해먹는데 지는 또 그걸 못 해먹어서 안 해먹는 놈이 있어요. 그런다면 여기는 비싸게 먹고 여기는 또 싸게 먹고 막 개판입니다.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세입자 실질조사비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까 수용재결 같은 경우는 무슨 토지보상이라는 회사를 하나 1,000만 원 주고 설립해갖고 한 7억 7천 용역을 땄습니다. 돈은 그렇게 벌어야 됩니다. 한 1,000만 원짜리 만들어 놓고 한 7억 7천을 갖다가 조합에서 용역을 주니 근데 그 조합은 전체가 360명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몇 놈이 토지보상을 받아서 현금청까지 몇 놈이나 됐길래 물론 그 전에는 한 400 몇 명 됐을 거예요. 7억 7천이 나가면 도대체 여기는 한 평당 도대체 얼마나 해먹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현금청관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불과 몇 명 안 되는 한 5, 60명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7억이면 한 사람당 1,000만 원 넘게 해먹는 거예요. 아까 제가 200만 원 정도 해먹어가고 지금 기소당한 데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바보가 등급이 있다니까 그 얘기인가? 여기는 왜 되냐면 영종률이 380%인 조합이거든요. 엄청난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왜 앞으로 개발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먹는 놈들이 벌써 자세가 다릅니다. 뚝뚝 뛰어갑니다. 많이 뛰어갑니다. 아, 그런가 하면 별로 이익이 안 날 것 같다면 여기 조금씩 가져갑니다. 근데 안양, 광명 이쪽 수원은 서울에서 밀린 놈들하고 이제 서울에서는 발을 못 붙이고 남은 데가 어리버리 서울놈들보다 훨씬 더 둔한 안양, 광명, 수원이 있구나. 여기 오니까 통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에서 잘 못 보던 애들이. 서울에서는 이름도 없는 애들이 여기 와서는 또 받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하는 건 맞잖아요. 여기서 또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안양, 광명, 수원 보면 이것들이 갈 수 있을란가 언젠가는 쓰기 있을 텐데 그걸 정신 차릴 때가 언젠가를 저는 보는 거예요. 결국 못 갈 거다. 근데 다 뜯긴 거라고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가야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미 내가 아차할 때는 늦었는데. 왜 인생 살다 보면 여자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새끼가 저것이 아닌데 했을 때는 이미 얘가 보면 내가 딸려버리고. 처음 달았더라면 다른 사람 것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듯이 세입자 시세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할 때 세입자 시세조사는 세입자 주거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후시행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정교체가 해야죠. 이주비 지급 대상이 몇 세대고 뭐가 몇 세대고 하는 걸 하려면 세입자를 다 조사를 해봐야지가 알 거 아니에요. 네. 정교체 몫이에요. 근데 왜 이것도 따로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명할 때마다 똑같은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요? 15,000원입니다. 15,000원 주고 나왔더니 잠깐 여보 와보세요. 왜요? 아니 밥값을 주고 가야지 안에 뱃속에 있는 거. 나 밤도 있는데 한 달에 대추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 삼계탕에 포함되어 있지 무슨 소리냐라고 화를 내거든요. 보나마나. 그럴 때 누군가가 식당 주인이 당신 혹시 한자를 그렇게 모릅니까? 어디 거기가 밤 대추 쌀이란 말이 찹쌀이란 말이 어디가 있어? 삼계탕이면 삼하고 닭하고 국물이 뿐이지 어디에 쌀 대추 밥이 있단 말이오. 그 삼계조율 미탕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을 들으면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아까 요거 그래요? 또 저기 가스 따로 막았다고 내가 누구 시켜서 막았다. 그러면 내가 시키게 놔두지. 그 매덕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근데 그걸 따로 네가 철거하면 당연히 막아야 철거지. 그럼 네가 무슨 소리 하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여기서 만약 도배사를 합시다. 여자예요. 도배를 견적을 뽑아줬어. 그랬더니 도배 다 끝나고 나서 20만원 돌아왔습니다. 도배가 다 줬는데요. 당신이 견적 넣은 게 50 아닙니까? 50 넣었죠. 그런데 제가 견적 넣을 때 빼먹은 게 있습니다. 나는 여자라서 힘 약해서 이거 장롱 빼고 도배한다고 장롱 다시 넣었는데 남자 2명 샀습니다. 10만원짜리 그거 하려고. 말이 안 된다. 말이 되는 것 같다니까 들으면 안 돼서 그렇지. 아까 그거 뭐가 달라요? 여기에서 요거 왜 따로 뺀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씨도 그런 것 같다고요. 얼른 들으면 그러면 아니 먼저 당연히 네가 뒤에 장롱 뒤에 도배를 하면 이거 옮기고 걔 상하보다 하는 것이지. 이거는 나중에 남자 사서 하려고 그거 빼고 나는 여자니까 내가 어떻게 장롱을 옮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막 이러면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그거 다 넣어서 넣었어야지. 내가 그것까지 그거 빼주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웃으면 돈이 많아서 먹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돈에 관한 얘기, 시각화적인 범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빠진 거 있나? 결로가 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이런 것들 이제 설계할 때 그런 설계를 넣으라 이런 거 아주 작은 금액이라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큰 돈만 볼까, 큰 돈. 지질조사요, 지질. 그런 것들은 그냥 몇 프로 안 돼요. 네, 근데 그것도 막 많이 가져가는 거 있던데, 근데 그 지질조사 측량도 이게 내가 비싼 걸 지금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짜는 얘기예요. 제가 매번 이 설명할 때마다. 소방통신 우리가, 질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밑밥 제가 막걸리 좋아하죠. 이 시장방에 막걸리 1,000원이면 사먹습니다. 그죠? 산에 올라가면 5,000원 달라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그거 누가 신기한 거 있던가요? 먹으면, 내가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먹을만해. 자, 100원이면 될 거를
200원 받는다. 우리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알아, 그 많은 종목을. 근데 100원도 아닌 것을 갑자기 1,000원 달라고 아까 얘기대로 내가 계란을 하나밖에 안 먹었단 말입니다. 오늘 누가 저도 계란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계란값을 줬어. 얼마나 1,000원. 내일 또 와요. 어제 먹은 계란값 달래요. 어제 줬잖아. 어제는 삶은 계란값을 받아. 오늘은 익은 계란값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억울해서 줬어요. 내일 또 옵니다. 어제 먹은 게 구운 계란이라니까요. 찐 계란이래요. 아니면 구운 계란이라고 그러고. 삶고 찌고 구고 얼마나 다른가요? 날계란 아닌 건 맞죠? 총체적으로 합쳐봐야 익은 계란이잖아요. 하나 먹었는데 왜 이렇게 찢어 발견해야 되냐고요? 지금 재개발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싼 거는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싼 거는 100원짜리 200원 받은 거면 아까 그건 다 비싸요. 모든 용역비가 엄청나게 비싸다고요. 그 10% 먹자고. 남의 돈. 아까 철거가 왜 생길까요? 남겨진 것이 철거를 애당초 80억에 했다고 합시다. 사업을 받아본 경험 있는 사람은 한 20억 올립시다 그러면 지 얼른 계산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20억 올려주면 얼마가 생깁니까? 또 2억 생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돌아버리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요? 그런데 아까 범죄방대책 얘기하지 않습니까? 2012년 2월 1일 날 법이 바뀌면서 범죄방대책이라는 걸 만들어냈더니 2012년 2월 1일 날 또 하나 법이 뭐가 바뀌었냐면 강풍이나 폭설이나 뭐 폭우 이런 게 있으면 철거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냥 위험하니까 막 바람 부는데 뭐 이렇게 철거가 간판하듯 그릇하고 붙어있는 간판도 떨어지는데 뛰었다가 날아가서 사람 다치고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악천후에는 철거를 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생겼다고요. 그랬더니 철거회사 머리 참 좋습니다. 피해 방지 대책비, 재설 대책비, 폭설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겨울에 그 미쳤어요. 사람이 살 때도 우리 재설 대책비 안 내봤잖아요. 너무 많이 오면 가만히 있으면 금방 먹을걸. 2, 3일 버티면 되지. 괜히 돌아다니다 자빠졌으면. 저기 비 오는 것도 수방대책이 뭐예요? 그냥 우산 쓰고 나가면 수방대책 아니요. 비 오는 거 나가면 되고. 근데 사람도 안 나는데 무슨 놈이 수방대책이요? 수방대책비를 서울의 모 조합은 수방대책하고 재설대책.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웃기냐면요. 얘는 여름에 시작한 철거는 겨울에까지 된 거야. 근데 왜 얘는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고 얘가 철거할 때는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다가 대책비를 21년이 나갔어요. 환장하겠어요. 수방대책은 자 여러분이 철거 현장이 되고 집이 부서지기 시작하면 구청이 수술을 점검하고 수방대책, 겨울철, 재난방지대책 막 그 통보를 하면 여기나 사람이 살 때는 알아서 다 치워요. 그렇잖아요. 비가 오든 뭐하든. 그런데 사람이 안 살면 집을 부셔놓고 이제 아스팔트도 다 걷어놔버리면 토사가 늘어나잖아요. 비 오면 토사가 막 흘러내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다가 사람이 살 때는 배수구 관리가 잘 됐는데 철거를 해갖고 막 부셔갖고 요 잔재가 배수구를 막고 있다든가 하면 물이 넘쳐버리잖아요. 배수구로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철거계약서에는 안전관리를 네가 해라라고 철저하게 규명이 돼 있어요. 재예방. 네가 만약에 그러려면 처음부터 제일 먼저 비가 오면 배수로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공사할 때 우리 공사 지을 때도 건설해보시는 분 있으면 배수로부터 확보 안 해놓고 공사 짓고 막 빵 파면 아주 웅덩이 생기고 비 오면 큰일 나잖아요. 배수로 먼저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집도 안 지어본 사람 제일 먼저 내다고요? 아, 지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좀 피부가 그래서 그런데 수방대책과 재정대책이 그것은 원래 지휘 의무에 들어있어요. 안전관리 부분이. 그렇지 내가 건물 지으려면 나 토목공사 올 때 비 와갖고 웅덩이 생기면 큰일 나니까 그거 돈 따로 주라고 여러분 주겠습니까? 네가 직접 때 알아서 잘 그것은 배수로 파고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철거할 때 네가 알아서 물 빼주겠지. 내가 물까지 빼주라. 물까지 빼주는 놈도 참 웃기지만 물까지 빼주는 놈이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그 바보가 하세요. 등급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등급이라고. 저는 철거회사와 시공사의
나왔습니다. 조합이. 뭐를 쳐먹었길래? 펜스 공사를 왜 해주나요? 아니, 철거 안 하면 지가 당연히 펜스 치잖아요. 네. 펜스 쳐주고, 뭐 해주고, 지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철거회사. 시공사 펜스 쳐주는 놈도 있어요, 조합이. 그 미친놈들. 철거회사 펜스 쳐주는 놈 있고요. 철거 계약서에 있는, 그래놓고는 얘기하면 될까니까. 철거 계약서에 펜스란 말이 없잖냐. 환자가, 아니, 그 펜스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구청에서 그거 안 하면 돈 뭐 먼지 날리고, 위험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쳐야죠. 먼지 날리니까 당연히 물 뿌리고 해야지. 거기에 물 뿌린다는 말을 없으면 물 안 뿌려야 됩니까? 모든 계약이 그걸 다 쓰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과 주례가 어떻게 되냐고 다 설명 안 하잖아요. 다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해서 또 수방대책비가 나가고 재설대책비가 나가고 최근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는 대책만 수립하면 돈이 됩니다. 여러분은 근데 조합이 대책을 세우면 돈이 되는데 여러분이 저기를 세우면 대책을 세우면 이건 진짜 망할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대책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돈 안 되는 대책입니다. 잘해야 돈 지키는 대책인데 조합에서 대책을 세우면 돈이 돼요. 범죄예방대책, 수방대책, 재설대책. 사람 살면서 세워본 적이 없는 놈의 대책을 사람도 안 사는데 세우고 있다니까요. 눈 오는데 뭔 지랄하고 철거를 하려고 재설대책을 해서 그럼 재설대책 세우면 눈이 안 되는 게 뭐 포장 쳐놓고 철거하나요? 아, 세상에 천하다. 이런 이 천하에 이 죽일 놈도 타도에도 너무하는 게 이런 짓거리예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근데 이 유행은 2012년도에 그러니까 새로 생겨나기 시작한 이 범죄들이 물밀듯이 한 군데서 한 놈이 개발하면 금방 유행을 타요. 전 조합으로 퍼져요. 그런데 아까 어떤 모질 조합은 또 그게 안 지나가는 데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이 비리가. 그런데 그 다음에 대책비는 그렇고 아까 또 뭔 얘기를 하려다 또 잊었는데 저기가 없으니까 재설수봉, 또 거지 같은 아까 누가 얘기했죠. 국공유지 무상양도용이요. 이거 이런 미친 계약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존재한다는 게 참 웃긴 건데요. 여러분이 가장 이익이 재개발에서 억울하게 이익이 안 나는 일들이 뭐냐면, 자, 여러분이 새로 도로를 설치해서 재개발이 되면 새로 기존의 도로에 집이 들어서게 하고 집이 있던 자리에 도로가 뚫기도 하고 공원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지가 일어나잖아요. 서로.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그 도로나 공원들을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개 재개발되면 더 길이 넓어지나 옛날 길보다 좁아지나요? 넓어지죠. 공원도 어떤 것도 생기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막 한 30%까지 생겨요. 전체 사업 면적이 한 30%가 도로하고 공원을 빠지다가 70%하고 집져요. 근데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기부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로나 공원 우리가 관리를 못하니까 다 만들어서 구청에다 하나 네가 관리하라고 준다고요. 기부채라고 하는데 9%를 넘지 말아라라고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시간 지나면 아마 이 규정 적용받아서 개발 이익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서울은 약 30%예요. 대부분. 그런데 9%나요? 네. 근데 지금은 한 30% 빠지는 조합들이 대부분이에요. 25에서 30%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존의 도로 이걸 용도 폐지단 정비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도로 같은 것들이 도로를 하면 지금 못 치잖아요. 다 없애고 하는데 기존의 도로나 공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금액을 평가해서 이것이 500억 이러면 여러분이 새로 설치하는 도로나 공원은 땅값 외에도 공사비가 들어가죠. 네. 기존의 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폐기물 처리만 들어가요. 압수금 걷어내갖고 갖다 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로 포장이 안 되고 공원 만들어 나무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설비까지 해서 예를 들어 700억이 들었다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줄 것은 700억이고 우리 세임 상계를 하면 이거는 돈을 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700억이고 기존의 건 500밖에 안 되면 줄 게 없죠. 받아야죠. 여러분을 요리 무상으로 여러분이 부담하는 공사비 범위 내에서는 기존의 평가에는 무상으로 줘라라는 게 도시정비법 65조 2항입니다.
네, 그런데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니 당연한 거예요. 공무사업할 때 원래 그래요. 도시정부 말고도 다른 데도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다른 법에도. 이런 비슷한 내가 해서 기부채 나갈 것이 있고 기존의 국가권을 써야 되는 게 있다면 같이 계산해서 내 범위 내에서는 보험 공짜로 받는 거예요. 서로. 네. 내가 주는 거 범위 내에서는. 그냥 막혔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 여러분 도시정부 보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200억 여러분이 손해죠. 네. 이 200억의 일부를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반반 부담하자. 뭐 100억을 네가 내라 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해서 받은 놈을 아직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등록에서.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제가 아까 두 번째 수에다가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경우에 이걸 500억을 공짜로 주는 조합들이 거의 없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이. 어떻게 하냐? 400억을 줄 테니 100억은 사가. 그러면 여러분 얼마가 손해냐? 300억이 손해요. 이런 짓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 100억을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굴지 말아야 돼 부당하게 이 100억을 부담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 놈이 왜 잘못되면 옆에 또 뜯어먹는 놈도 있잖아요.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네. 뭐예요? 기는 놈이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놈이 날개 위에 붙어가는 놈도 있어요. 네? 그러듯이 이렇게 이놈이 나쁜 짓을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못된 짓을 하니까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못된 짓을 하니까 정비업체나 이런 조합의 떨거지 업체들이 딱 보니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거야. 지 권리를 이렇게 침해당해도 돈이나 먹을 줄 알았지 이런 걸 가서 항의하고 가서 돈을 받아오는 조합 임원이 없는 거예요. 제일 세상에 모질이가 국가에다가 돈 뺏기는 놈입니다. 국가에다가 가서 좀 한 푼이나 뺏어먹는 놈이 똑바른 놈이 국가거는 네. 억울하게 뺏기는 놈이 제일 불쌍한 놈이에요. 사실은. 안 그래요? 개인한테는 뺏어먹거나 뺏어오면도 죄가 되지만 국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돼.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려고 우리가 세금 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가 부당하게 뺏어간다. 이거 한도 봐야죠. 그런데 이런 짓을 할 때 용역업체가 슬그머니 400억을 무상으로 받은 게 법률에 의해서 받은 건데 지가 요것을 해준 것처럼 요거의 10%를 주라. 40억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노동놈이 100억을 뺏어가니까 이놈이 40억을 먹으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용역을 계약을 체결하는 게 무상양도 용역이에요. 환장할 일 아닙니까? 환장할 일. 여기서 뺏긴 것도 억울한데 여기는 법률상 당연히 준 건데 지가 무슨 일을 한 것처럼 국공유지 무상양도 대행용역 지가 대신했대요. 법위에 지가 했어?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공유지 무상양도용역 체결한 데 있는 거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 조합 있는가 없는가 보시라고요. 있죠? 있어요. 자, 있는 조합. 다른 데는 없어? 있어요. 있죠? 이런 미친 계약이 존재한다고 봅니까? 제가 이 계약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옛날에 법무사라도 했으니까 야, 너 조금 법률 알 텐데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아니면 민주주의냐 너 용역 줄 테니까 네가 좀 해봐라 그러더니 너를 나한테 준다고 칩시다. 받아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영역보고서하고 딱 갖다 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가 딱 베껴서 갖다 주고 나는 영역이 끝난 거죠. 근데 거기다 돈 주시겠습니까? 법에 있는데 내가 한 짓이 뭐가 있어요? 법에 있었지. 지가 한 짓이 뭐가 있어요? 물론 이 사전에 사무처 인간이기 때문에 협의해라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협의를 지는 말이 쥐가 없어요. 입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조합은. 왜 남에게 이렇게 많은 걸 좀 시켜야 돼? 이 비근한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언론 보도에서 간혹 접했겠지만 서울에 가면 제가 바보도 등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최상등급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울 사무역입니다. 여기에 국공유지가 용거편지는 국공유지 옛날 기존 것이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기부채나 자기들이 설치해서 줘야 될 게 약 2,200억 정도 됩니다. 많이 억울하죠? 네. 1,100억이 추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관할구청은 120억을 팔아먹습니다. 그럼 980억개 못 받죠? 다 받아도 지금 자기는 억울할 판인데, 그렇다고 보조금 줄 것도 아닌데, 여기서 쓴 거에 120억 팔아먹어요. 근데 그 조합장은 관리처분 책자에 따른 맨 처음에 200억 이렇게 써놓습니다. 80억을 또 거기다 숨겨놔요. 숫자로만. 여러분 모르니까. 그러다가 두 번째 관리처분 정했는데 150억 해놨습니다. 또 30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 조합은 가방가서 한쪽이 남습니다. 여기에서만, 이 항목에서만. 여러분이 현금자가 한 200억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로 200이 나간지 여러분 몰라요. 실제로 100억만 나가고 200억 써면 여러분 200억 분담은 다 된다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 돈이 어디서 쓰이는지 여러분 알지도 못해. 주인이 이게 넘나간 사람들이에요. OS가 없는 OS한테 이거만 주지 실컷 돈을 어디다 쓰는지 내한테 왜 돈을 내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영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980억 정도를 무상으로 준 게 이거밖에 안 갚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2,200을 줘야 되는데. 네. 그랬더니 정비업체가 야, 내 공으로 인마 1,000억어치를 너희들한테 공짜로 갖다 준 거야. 나 10% 먹어야 돼서 100억 주라 이럽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아까. 이게 국공유지 무상양도의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다행히 모 수사기관은 이걸 알고 수사하려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놈이. 아니, 돈 못 받았는데. 그래서 난 더 놀라운 것은 몇 달 지나더니 슬공이 들어왔고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최근에 이거요. 계약서 쓰고갖고 소송하고 있답니다. 미치고 환장을 해야 됩니까? 불법적인 계약서가 소송이 이용되면 판사가 이걸 하냐 모르잖아요. 조합이 그러면 이건 가짜입니다 해야 되는데 지가 하겠어요? 지가 도장 찍을 건데 지가 하겠냐고요, 그 얘기를. 여러분, 조합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무슨 막연하게 왜 내가 해체해야 되는지. 우리가 치료를 가장 유능한 의사는, 치과 의사는 이빨을 떼버린 놈은 치과 의사로서의 할 일을 포기한 놈입니다. 네. 이빨을 살리는 놈이 치과 의사인 거예요, 그죠? 네. 자, 이거 청산하자. 아니, 누구는 못해요. 근데 왜 청산해요? 물어보. 돈 안 남으니까. 왜 안 남는데? 나도 몰라. 이걸 살려야 여러분이 의사인 거예요. 비상대책위가 도대체 우리 왜 비상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비상이고 대책이 필요한지를. 네? 여러분들은 미래에 가장 촉망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뭔지 아세요?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나라를 주름 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성시대예요. 옛날에는 별로 일 없었어, 비상대책위가. 요새는 괜찮아요. 비상대책위는 그래서 조합을 내가 스스로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를 나라 말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조합을 비상 상황에서 건져내야 되겠죠. 여러분이 살고 조합을 살리는 길이죠. 수고하십니까? 네. 네. 직업치고는 가장 좋은 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지금 막 천막 이런 데 생활하잖아요. 이거 지적을 하구만. 옛날에 우리도 천막 당사에서 생활하고 했어요. 지금 좀 굉장히 좋은 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성공하면 그렇게 됩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잘하면 성공하시면 성공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여기 조합장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아니요. 나라를 조합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뭐하러 비상대책위원장이요? 아, 그걸 구한다면서 그런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지 않아요? 조합원들한테는? 내가 이 조합을 구하겠다고 이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 근데 비상대책위원장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지 스스로 자기가 하더라도 지가 연락하면 되거든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스스로 취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랬죠? 자신이 없나 보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조합원들을 하셔갖고 조합을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 재산도 시키지만 조합원 재산을 지켜서 요런 비리들을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A라는 조합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거 외에도 조합마다 참 그 사업 계획서를 보고 있으면 뭐 이런 것도 해쳐먹나 이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건설감리는요, 건축감리 이거는 구청에서 뽑아서 주니까 지가 선정을 지가 해야 되는데 지선을 못하면 이게 안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이건 중요하잖아요. 이게 안 생기니까 소방통신을 따로 뽑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다가 몇 개씩 뽑아도 될 일인데 소방이나 통신감리를 통신전기감리 참 소방 아니라 통사 따로 뽑게 근거법이잖아요. 건축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한을 뽑으면 근데 한 2,000세대 이하는 중급 기술자 감리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웬만하면 한 10억씩 뽑아봅니다. 환장하겠어요. 나 보고 있으면. 이것이 뭐예요?
제가 매번 저는 지금까지 세상을 여러분보다 좀 더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대한민국의 조합장만큼 좋은 직업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전 세계 직업을 통틀어서. 왜요?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짜리 계약서를 하나 딱 올려놓고 OS를 풀면 딱 끝나거든요. 맞아. 제가 농담으로 맨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 진 거는 OS를 안 썼었다, 쳤다고. 근데 OS를 쓰면 끝나고나니까 바로 우리 문 후보한테 얘기해 줘. 진짜로 강동 보덕 3구역 조합장을 해갖고 강동 구청장 경선에 OS를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지금 집행유예 받았어요. 기가 막히지. 드디어 미쳐서 간다 미친 정치판 집어넣은 사례가 있어요. OS라도 불었잖아요. 조합장이 시켰다고. 구청장 경선에 빨간 색깔 쓰는 정당. 신문에 났는데 못 보셨어요? 제 카페에서 소개했는데 드디어 이것이 미쳤구나. 내가 매번 오고 다녔더니 거기는 진짜 무짓을 했더라고요. 제가 매번 정치판에 저것들이 OS를 쓰고 끝나는데 연임도 계속 할 수 있는 OS만 쓰면 헌법도 OS로 바꿔버려. 연임 계속 해볼 거예요. 조합장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죠? 기가 막힌 자리예요. 국무총리보다는 최소한 더 낫습니다. 국무총리가 무슨 회의할 때 그 까만 경호 인력들이 그만큼 붙는 거 보셨어요? 대통령보다는 좀 못하고 국무총리가 나가요. 장관은 경호 안 붙입니다. 장관은 경호 붙이려면 한두 놈이래. 그게 대한민국의 조합장이 돼서 그 경호 인력, 영역 인력과 OS 외부 인력이 여러분과 조합 사이를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의 돈은 저쪽에서 어떻게 녹아나는지 여러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현재 재개발의 현수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이셨으니까 각자 조합으로 돌아가셔서 이런 얘기,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여러분 혼자 알고 지금 가서 저처럼 약을 잘 타실 수 있겠습니까? 조합은 모아놓고 다른 부대도 10%는 하실 거예요.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 한번 도움 해봐야 되겠다. 제가 파는 약이 좀 먹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빨리 조합원들에게 알려서 여러분 재산을 스스로도 지켜야 되지만 다 같이 헤어나지 않으면 이 판에서 여러분은 헤어나지 못합니다. 자, 해산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 같이 노력해야 가능한 것이고요. 조합을 만들 때 여러분들은 다 같이 노력해서 75%가 조합을 멋지게 만드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75%가 필요 없어요. 뭐 의결하려면 50%는 충분해. 만들 때 노력에 3분의 2만 원은 해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때는 노력하고 그때는 누가 노력했어요? 그때 노력한 사람은 지금 이거 짭짤하게 챙기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노력 안 하고 내 재산을 지키겠다고 난리예요. 여러분도 지금은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가 했던 노력의 3분의 2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조합이 바뀐다니까요. 그는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서 멋지게 여러분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깔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바꾸려면 그 사람의 3분의 2 노력을 해야죠. 소위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면서 나는 이거 위원장인 동안 모시고 강의하는 생전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이렇게 높은 분들 평조합원들 위원장 초청 받아서 평조합원들 놓고 해야지 이렇게 간부들 놓고 해본 적이 있어요. 엄청난 자리에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좀 쫄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노력은 각자 조합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왜 안양시가 뭉치라 하냐면 여러분들끼리 뭉쳐서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뭉치면 막말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신세타령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얼마인데 너는 얼마냐? 이거 지난번에 강의 보니까 이거 다 잘하는데 우리까고 비교해보자. 똑같은 놈들끼리 앉아서 그거밖에 할 게 뭐 있어요? 위원장들끼리 모이면. 각자 자기 구역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지. 아니면 품앗이를 좀 하든가. 자, 우리 위원장도 좀 와서 우리 구역 좀 도와줘라. 다양한 연합회라는 걸 쓰고 같이 움직여보자. 저분들 만나자. 외부 OS가 10명이 풀었을 때 여러분은 5명만 풀어줘도 아니 4분의 1만 여러분이 풀어주면 무조건 이깁니다. OS하고 맞붙으면. 외국 사람이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 사람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설득해낼 수 있습니다. 안양 시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은 조합원이고. 자, 우리 같이 살자. 이 조합도 살려놓고, 다음에는 이 조합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이 조합에서 하나 성공하면 그 사람이 내가 들어가 보니 우리 조합은 이렇게 저기했고 나는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사실은 나도 옛날에 비대위원장 출신입니다. 현재는 조합장입니다.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겠어요. 그죠? 아니, 한 놈이라도 제대로 된 진화론이 나와야 만약에 우리가 진화론을 믿으려면 이 교회 다 없애버리려면 간단합니다. 진화론이 맞으면 1년에 아프리카에서 원숭이가 나가고 한 명씩만 나가면 교회 다 없애버려서. 안 그래요? 여러분은 진화된 비대위원장 출신 조합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저건 다 없어진다고요. 올바른 조합장이 나와서 내 체험을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바꾼더라 가보니 이렇게 엉망이더라. 그 진화된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나왔을 때 다른 조합 다 바뀌어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10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좋은 말씀. 아니 옛날 비상대책위원장을 어디 살았다고요? 천막에. 지금은 어디? 호텔. 자, 지금 여러분은 어디? 요거 이상한 회의실 어디 뭐 진짜 영락합니다. 뭐 전철 협박 이런 분위기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들어갈 곳은 어디요? 예? 나중에 들어갈 곳. 아니 뭘 들었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으면 예.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책임있게. 네. 근데 뭔 변수를 스스로 해. 바꾸지도 않으려면서 뭔 비상대책위원장이 하고 다니고. 나가서 그래야지. 확인한 건 누가 임명은 안 했으니까 지들이 스스로 조합하는 시니까 뭐 그걸 갖고 시비는 안 하랍니다만 그래도 내가 남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얘기를 했으면 비상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그때 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뭐 의원이 되면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